так вот он встречает с вертолетами. Требует бросить якорь. This is Estonian warship Papa 6732. Your request will be denied. Follow my instructions. Alter your course to 105 immediately. Over. Yes. Yes. Mick. Yes. Aircraft. Ну давай, с разгонов. циркачи. 방금 보신 영상은 얼마 전 에스토니아는 물론 인근 유럽 국가들의 위기감을 한껏 자극한 영상인데요. 러시아 최정예 전투기가 나토 회원국인 에스토니아 영공을 버젓이 침범했으니 그럴만도 하죠. 영공 침범 시간은 1분 정도에 불과했다지만 그 배경을 두고 심상치 않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바로 푸틴의 약점을 노출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그 약점이 뭐냐? 바로 돈입니다. 이 얘기를 풀어보려면 먼저 문제의 영상이 누구 시점에서 찍혔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이 촬영된 장소는 보시다시피 배 안입니다. 이 배는 바로 무국적 유조선 제규어호로 운항 당시 어느 국가에도 선박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배가 사건이 있기 일주일 전 영국 정부의 운항 제재 대상에 올랐다는 건데요. 러시아산 원유를 비밀리에 운송했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에스토니아군은 영국 제재 대상에 오른 문제의 선박이 영해에 진입하자 운항 목적과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기 위해 무선 통신을 통해 선박에 연락을 취했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러시아 전투기가 허가 없이 영공에 진입했고 에스토니아군이 대응하는 사이 제규어호는 영해를 벗어나 결국 러시아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선박을 몰던 이들이 찍은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고 해당 영상은 이틀 뒤 러시아 국영매체 편집장이 온라인에 공개하면서 널리 퍼지게 됐습니다. 러시아는 불법적인 납포 시도라고 발끈했지만 에스토니아 입장에서 보면 범죄 용의자가 찍은 영상이 그 배후를 통해서 공개된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더욱 그들 사이 커넥션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나온 단어가 바로 그림자 선단, 섀도우 플릿입니다. This is something very new. So we need to understand that Russia has officially tied and connected itself to Russian shadow fleet. 에스토니아 정부는 이번 사건이 러시아가 그림자 선단을 보호하기 위해 처음으로 한 군사적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It shows that Russia is committed and very worried about their oil revenues, blood money. 그림자 선단이란 국제제재 대상국과 주로 거래하는 유조선들을 말합니다. 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낡은 유조선들이 대부분입니다. 국적도 불분명한데요. 선박 이름을 페인트로 지우거나 지분 구조가 복잡해 실소유주가 누군지 알기도 어렵습니다. 게다가 선박 위치를 알려주는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아예 꺼버리거나 위치를 조작하는 경우까지 있어 어디를 오가는지 알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런 특징을 종합해보면 간단히 말해 밀수에 최적화된 셈입니다. 원유 수출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가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2022년 12월 서방이 러시아산 원유에 가격 상한을 씌우는 방식으로 제재에 나서자 러시아는 그림자 선단을 키우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격 상한제는 전 세계 원유 해상 운송에 적용되는데 해운사가 배럴당 $60가 넘는 러시아산 원유를 운송할 경우 세계 해운 보험 시장을 꽉 잡고 있는 미국과 유럽 보험사들이 제공하는 각종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해운사는 보험 없이 운항이 어려운 만큼 가격 제한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더해 EU는 영내에서 해상 운송을 통한 러시아산 원유 수입까지 금지하는 투트랙 제재에 들어갔는데요. 러시아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원유는 러시아 전체 수출액의 2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돈줄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특히 최대 고객인 EU 수출량의 3분의 2가량이 해상을 통해 이뤄졌는데 이 수출길이 완전히 막혀버린 데다 전 세계 수출에서도 제값을 받기 어려워진 겁니다.
러시아는 피 같은 원유를 울며 겨자 먹기로 싸게 파는 대신 그림자 선단을 통해 조금이라도 돈을 쳐서 받는 걸 택합니다. 그러면서 수출 시장도 다변화합니다. 아시아 등 제재가 적용되지 않는 시장 비중을 늘리기 시작한 건데요. 자연히 더 멀리 갈 수 있는 유조선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러시아는 제재 초기에는 100척 규모로 그림자 선단을 꾸렸다가 점차 규모를 늘려 2023년 600여 석에서 현재는 1000석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이는 전 세계 유조선의 10%를 훌쩍 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전체 러시아산 원유 중 그림자 선단이 실어 나르는 비율이 90%에 육박하고 금액으로 치면 러시아 예산의 3분의 1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현재 영국과 EU 제재 명단에 오른 그림자 선단 유조선만 340여 척에 달하는데요. 제재를 피하려는 그림자 선단의 움직임은 흡사 첩보 작전을 방불케 합니다. 러시아 항구에서 출발한 유조선은 저 아래 그리스 인근 지중해까지 이동해 또 다른 유조선과 접촉합니다. 배와 배가 실제로 붙는 말 그대로 접촉인데요. 원유를 옮겨 넣기 위해서입니다. 이른바 해상 환적. 이를 통해 제재를 받지 않는 중동, 인도 등의 원산지로 둔갑한다고 하는데요. 원산지를 바꿔치기 하는 일종의 택가리와 비슷합니다. 길게는 며칠에 걸쳐 원유를 넘겨받은 배가 대부분 향하는 곳은 바로 중국과 인도입니다. 서방 제재에 참여하지 않는 경제대국인 두 나라는 러시아산 원유를 대놓고 수입할 수 있는데 그림자 선단을 통해서도 엄청난 물량을 사들이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실제로 두 나라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은 제재 이후에 크게 늘었고 러시아 원유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다른 국가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제재 이전 두 나라를 합한 비중이 20% 정도였던 걸 고려하면 4배가량 늘어난 셈입니다. 특히 인도의 경우 증가율이 더욱 두드러지는데 이렇게 늘어난 러시아산 수입 물량의 상당수는 정제 과정을 거쳐 대러 제재에 참여하는 서방 국가에 수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마디로 러시아산 원유를 싼 값에 사들여 택가리와 가공 과정을 거친 뒤 비싸게 되팔아 이득을 챙기는 셈인데요. 마진이 좋은 만큼 충분한 물량 확보를 위해 러시아의 주요 수출 통로가 된 그림자 선단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들이는 나라 입장에서는 일단 원유가 필요하니 사긴 사야 하는데 적어도 겉으로는 러시아와 무관한 제품이니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우회 수출을 통해 러시아는 제재로 인한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는데요. 제재 이후에도 견고한 경제 성장률이 이런 평가를 뒷받침합니다. 그림자 선단이 대러 제재 효과를 떨어뜨리자 서방 국가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더 강한 처방도 고려하고 있는데요. 최근 EU는 러시아산 원유의 수입 가격을 배럴당 60달러에서 50달러까지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연일 불편한 기색인데요. Союзники по Североатлантическому блоку стремятся навязать остальным свои правила, которые, им кажется, позволят, опять же, такая иллюзия поставить под контроль все происходящее в этом регионе или все проходящие через Балтику транспортные потоки, особенно осуществляемые, как они говорят, в интересах России. 미국의 중재에도 러우간 평화협상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전쟁용 돈줄을 지키고픈 러시아와 제재 구멍을 더욱 조이려는 서방 간 긴장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